드리고 싶어서 이게 꺼낸 건데, 왜 죽전에 그것도 진행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잘 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6개월쯤 지나면 이게 좀 흐트러지잖아요. 제 말은 죽전이 못했다, 못한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떨어드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 같이 나오잖아. 9월 달에도 그랬고, 그쵸? 12월 달에도 그랬고,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의 텀으로 그게 바뀌어. 그래서 아예 어르신들 보실 때는 무조건 다 같이 모여서 인사드리고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릴 수 없겠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어땠나요? 어르신들 좋아하셨나요? 네. 오케이. 두 번째 말은 했던 말과 같은 말이고요. 자, 제가 학교에는 뭐라 했냐면 일일 업무 분배를 주마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난주에 안 바꿨고 지난주에도 안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 2주 단위로 바꿨습니다. 2주 단위 바꿨어요? 네. 2주 단위로 이제? 저희 2주 단위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얘기도 없이? 그래요. 말했겠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2주 단위로. 그럼 2주 전에 바꾸신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래. 2주 단위로 다시 바꿔가는 거고, 우리 주전은 어떤가요? 일 업무를 매일 일일 담당 업무 변경. 바꾼 적이 없나요, 한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면 괜찮나요, 이제? 오케이. 뭐 한 달에 한 번, 그거는 만약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다면 2주에 한 번이건 한 달에 한 번이고 괜찮죠? 그쵸? 오케이. 자, 근데 바뀔 때 자기 업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기 업무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왕좌왕. 그러니까 당연하게 관찰을 해보면 예측이 되죠. 예측을 안 해도 보이죠. 그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교육.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정회의를 쪼개서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이번 달에 이번 주는 역할이 바뀝니다. 집중해야 될 시점이 이번 주입니다. 라는 대화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리더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금방 말했던 일 업그레이드 얘기였고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주간 단위와 월간 단위들 중에서 주간, 월간 쪽이 주로 잘 안 되는 듯해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곱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어르신들의 건능, 즉 낙상 위험도 평가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하게 돼 있잖아요. 2월에 했나요? 2월에 했나요? 했어요? 우리는? 체크하고 있어요. 저희 박쌤이 아주 열심히 하고 그건 체크한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정회의에서 1차로 먼저 누구 점수상으로 몇 점 이상 위험 하고 나와서 두 번째 단계에서 간호사가 다시 한번 협의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박수! 자, 사정회의를 절반으로 쪼개놓고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눠서 가는 건 사정회의를 전체로 하게 되면 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정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팀을 일부 교체하게 하는 건 다른 팀의 사정 어르신을 나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건강하고 안전한 다음에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물론 행복이 웃음도 그때 묻어나는 거죠. 다치고 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건강과 안전을 최고선을 삼았을 때.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저게 다 잘 됐을 거라고 우리 죽전의 효정 선생님이 믿고 이렇게 100점이라고 적은 거죠. 죽전 선생님이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두 번째에다가 선생님들 간식도 잘 준비되는가 이게 적혀 있잖아요. 자, 안장희 선생님 두 번째 거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선생님들 간식도 잘 준비되는가? 대답. 네. 정말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간식까지 주문하고 계십니까? 주문하세요. 몇 번 말하지만 선생님들 아니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좀 사놓고 몇 번 얘기 뭐 이렇게 뭐 다과라도 사놓고 과자라도 사놓고 드링크라도 사놓고 선생님 드시게 뭐 그렇다고 몇백만 원씩 먹을 일은 없잖아. 그쵸? 대표가 살아있어. 그리고 막 장난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작은 차이로 감정이 좋아진다면 그 작은 차이는 만들어야만 하죠. 그쵸? 제가 한 달 중에서 일주일만 굶으면 돼요. 굶겠습니다. 공약 간식 사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찬 맛있는 거 사세요. 아시겠죠? 네. 네, 제가 굶으면 되잖아요. 네. 그쵸? 네? 네. 네? 네. 그래서 대화 그리고 팀 구성. 난수표로 커피 마시라 했는데 커피 드시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하고 있고. 네. 자, 그러면 당분간 막내는 오늘 커피 누구누구였다고 올리세요. 자, 판교는 커피 드십니까? 네. 드십니까? 혼자 먹는 거 물어보네요. 자, 난수표로 선생님들과 같이 커피를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십니까? 자, 죽전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있죠.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그걸로도 전달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카톡이 있죠. 전달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카톡으로도 안 되고 커다란 화이트보드로도 안 되면 뭐로 전달해야 합니까? 회의. 근데 하루 종일 회의할 일도 없고 회의로 전달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 직접 돌아다니면서 말을 다 건네줘야 되는 거죠.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몇 가지의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방법 중에서 하나가 카톡에 글을 남길 때 이를테면 사정방에는 한 줄로 최대한 요약이 안 되면 첫 줄은 제목 한 칸 띄고 세분해요.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일단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랑 관련이 많이 돼 있네? 그런 경우는 뭐 하시면 됩니까? 세부 내용을 읽으면 되죠. 현실적으로 일하시면서 카카오톡 여유있게 볼 수 있습니까? 잘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사정방, 근데 사정방은 중요합니다. 사정방은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정방은 한 줄을 목표로 하시고 늘어나면 제목을 짧게 쓰고 한 칸 띄고 돼요.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 제목만 모아서 다음날 아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래도 놓칠 겁니다. 그런데 놓치는 걸 잡다 보면 결국은 나름대로 찾아 잡겠죠. 그치? 박 원장님, 우리 센터에서 내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뭐죠? 안전과 소외. 맞습니다. 안전과 소유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하고 있죠? 체크하고 있습니다. 답이 여기 있는데. 자, 제가 2020년부터 우리 센터의 모토를 안전과 소외라고 했어요. 추상적인 단어의 이미지화를 시키고 싶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런데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다음 단계에 뭐가 필요해요?
소외되지 않기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죽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1대1 대화는 무엇을 해결해 줬습니까? 안전과 소외를 해결해 줬죠. 왜? 안전 문제, 어르신의 건강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어르신과의 대화가 늘었으니 어르신 입장에서 소외가 줄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과 소외라는 단어를 우리는 1대1 대화로서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자, 여기 내용이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울 수 있겠네요. 관찰을 해보려 했더니 관찰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관찰이 할만하다 손. 자, 관찰이 어렵다 손. 오케이. 나머지는 귀찮아. 지금 이거죠 지금. 뭘 또 시켜 배우는데. 진짜? 뭐지 이것도 보여? 대박. 와. 오. 관찰이 쉬워질수록 우리 센터는 잘 됩니다. 문제는 관찰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꾸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요. 나의 충동, 욕구, 욕망이 한국 사회에서 나는 어쨌거나 여기에서 월급 받으러 왔으니 왠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죠. 네. 그 느낌을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깨보자고요. 어렵습니다. 깨보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죽전은 절반쯤은 깨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쌤은 관찰 잘 돼요? 예, 그 식사 중에도 그 닭을 대기하면서 어르신들이 어떤 거를 잘 드시고 그런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잘 역시 내가 의도한 거랑 늘 다르게 대답을 농담이고 잘했어요. 잘했어. 제가 관찰을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에너지의 재구성. 우리는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일벌레입니까? 우리가 무한대로 에너지가 나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대화도 해야 되고 잠깐 쉬기도 해야 되고 짜증도 부려야 되고 대표시키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긍정적일까 저 때? 마지막 말이 이렇게 긍정적이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들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말 한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했던 말. 뭐?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볼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나 너무 피곤한데? 근데 지금 앉으려고 하니까 다 뭐 하고 있어. 화장실로 갈까? 첫 번째로는요, 에너지의 분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앉아서 관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육체적 휴식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신적 휴식이 좀 덜 나겠지만 이 관찰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 충전도 가능하지만 관찰의 효과도 볼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비로소 리더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었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 어르신은 지금 혼자 걸으면 안 되는데 자꾸 뒤에서 일어나셨어. 관찰하고 있었어. 아이고 어떡하지? 뛰어가야 됩니까? 어머니 하면서 한번 뛰어가야 되냐고 나도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있는 박사님을 불러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근데 불러보신 적 없죠? 아니. 진짜? 잘 정말? 불러요. 오 좋아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잘 못 부르시겠죠? 진짜? 이럴 때 박수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부르잖아요. 저는 최근에 누구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나름대로 분배해서 쓴다. 지난번에 했던 표현 중에 다른 말로 강, 약, 중강, 더 세게 할 때와 덜 세게 할 때. 손흥민이 스프린트가 빨라요. 골로 들어갈 때는 미친 듯이 달려가죠. 근데 얘가 수비할 때도 미친 듯이 달리고 중간에 서 있을 때 미친 듯이 다시고 90분 내내 미친 듯이 달리면 뭔 일이 생깁니까? 쓰러져요. 그렇죠. 뛰지도 못하겠죠. 정작 뛰어야 될 때 뛸 수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관찰을 하고 있으면 언제 내가 뛰어야 할지, 언제 저쪽에서 움직여야 할지. 쳐다보니까 우리 사정팀에서 저때 조금 방향을 바꾸면 좋겠네라고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보이면 리안쌤, 그게 보이면 무엇을 하시게 되죠? 맨 처음에 제가 했던 말. 맨 처음에 제가 했던 말. 리더의 저희 조정과 조율. 그렇죠. 조정과 조율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어저께 보니까 저쪽 라인 좀 더 바꿨어요. 따라서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저쪽을 한번 좀 이렇게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얘기는 수정쌤 우리 저기 양치할 때 한번 했던 말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 수정쌤이 되게 날카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작년에 죽전에서는 놀라운 얘기죠. 수정쌤이 어떻게 날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할 만큼. 근데 수정쌤이 매우 날카로워졌어요. 선생님 거기 계시라니까요. 왜 거기 가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오버했는데 비슷했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선생님 자 몇 명 필요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는 여기서 계시게 하고 누구누구는 모시고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앉아있는 어르신들 보게 하시고 이렇게 4명, 5명만 팀을 짭시다. 미리 전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 서서 묵집방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미리 협의해 주세요. 기억하십니까?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더 크게.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네. 안 들리는데 그냥 들은 걸 할게요. 자, 이게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관찰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능력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관찰을 했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관찰하셔서 저 때는 이렇게 조정 조율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센터를 이제 맡아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들이한테도 행정보다는 홀에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관찰하라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주역생 마찬가지지 홀에 더 많이 보고 관찰하시라 했어요. 자, 관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겠지만 그 과정 안에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일보하기 위한 방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박원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죠? 8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자, 지금부터 한 10분간만 조별 토론을 할 거예요. 조별 토론을 할 건데 이렇게 5분은 이쪽으로 가시고요. 이렇게 5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팀. 여기 최대한 가까이 양쪽으로 한 팀이 되시겠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으니까 결론 오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오늘 핵심은 기억이 안 나죠. 자, 오늘의 핵심은요.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혹은 그 과정에서 특히 아들과 딸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 과정을 좀 더 빠르고 더 쉽게 갈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나눠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지우쌤이 막내인가요? 네. 어쩌다 보니 지우쌤 정리하시고 네. 늘 정리하니까 이번에는 둘째 누가 둘째죠? 그래 쌤이 하세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 10분만 대화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 보고 각각 간단하게 3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갖기로 할 거예요. 내일도 쪼개져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찍고 찍고 와야 돼. 갖고 오면 돼. 배터리가 없어.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일단 먼저 끝난 우리 지우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사라졌어요. 저희 쓴 게 사라졌어요. 저장했어요. 잠시만요. 저희 조에 논의되었던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분했는데요. 일단 9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좋은 리더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실은 안목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숲을 봐야 되고 나무를 봐야 되고 숲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키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은 이제 두 번째는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일방적인 채널 있죠. 요건 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쌍방향 채널로 소통하는 게 좀 더 좋은 리더에 가깝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면접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주기적으로 업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리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야 되고 숙지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 간에 이렇게 변경이 있었을 때 올 수 있는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재다능한 인간형이어야 된다는 요 말은 제가 봤을 때 멀티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는 이제 좋은 리더 옆에는 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인의식 요거 갖춰져야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토리 던지지 말고 참을성을 좀 갖고 있으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의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에서는 저희 조에서는 좀 여기서는 다른 조에서는 좀 많은 여러 가지를 되게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는 오늘 강의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 저희는 그 구제 중심으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봤었어요. 저희는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건 매뉴얼이었어요. 네, 왜 매뉴얼이 나왔냐면은 일단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이 매뉴얼이 글로나 이런 게 작성되지 않으면은 구두로밖에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기억이 있다가도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점차 잊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기준을 딱 정해놨으면은 그거를 글로써 또 이렇게 한다면은 기존 선생님들도 나중에라도 까먹을 시에는 한 번씩 더 볼 수 있는 거고 또 신입사원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이 매뉴얼 보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 센터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논의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자면은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 이동식 또는 송영식 이 등하원할 때 어르신분들 차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세부적으로 이 매뉴얼에 디테일하게만 들어간다면은 이 센터가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갈 수 있다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 원장 약간 찍어보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더 할 거예요. 8시 반까지 갈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한번 쉬고 조별 토론을 좀 더 구체화시킬 것이고 조별 토론 내용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이 좀 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큰 도움이 아직은 안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썼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커질지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박 원장이 마무리 인사하시고 끝낼게요.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번보다 더 내용이 알찬 대표님께 박수 한번